네, 안녕하세요. 찐수익의 정진 대표입니다. 네, 제가 자리를 옮겨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들, 주식 주린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종목을 골라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린이들의 실전 매매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딱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정 매매라는 겁니다. 일정 매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가을이 올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월에 겨울이 올 것인 걸 누구나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매수하고 매집하다 보면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봄, 가을철에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매 전략을 하시는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흔적을 찾아서 미래에 일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미리 선취매를 해서 매매를 하면서 주린이들도 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실전 매매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정해진 재료, 거기에서 미리 투자하는 겁니다. 즉 선취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여름 관련주들도 있죠. 분명히 여름이잖아요. 여름 관련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뭐 박람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가 있어요. CES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달에 하는 건데 전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애플이든 삼성이든 혹은 뭐 전기차든 이러한 다양한 회사들이 자기의 신제품이나 자기의 신기술을 발표하는 이러한 박람회로서도 많이 활용을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시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당하는 섹터, 해당하는 테마에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전 세계 박람회, 그 다음에 뭐 신제품 출시,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시리즈 혹은 뭐 노트 20, 그 다음에 폴더 2, Z 플립 이런 같은 신제품을 언팩트 행사를 합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신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에 뭐 한 달이건 2주이건 그 이전에 점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요. 막상 그렇게 발표가 있거나 이러한 신제품 출시가 있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흔히들 알고 있는 뭐 FOMC,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뭐 금리 결정을 할 때 그런 FOMC 회의를 많이 한다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도 1년에 8번을 회의를 하거든요. 미국의 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채권의 정책들이나 뭐 자금들의 수요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하는데 많은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 있죠. 뭐 IPO 최근에 7월 달에 상장했던 SK 바이오팜 있죠.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 달 전 정도에는 뭐 IPO가 진행되고 있다. 상장 뭐 실질 심사가 통과가 돼서 이제 곧 상장이 될 거다 하면은 그와 관련된 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SK 그룹주 있죠.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SK 바이오팜을 사고 싶은데 정작 청약을 넣어도 당첨이 안 되니까 확률적으로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관련주들이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전략도 있고요. 이렇게 일정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장이 뭐냐면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 혹은 각 기업별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뭐 CB투자나 혹은 뭐 BW나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요. 발행하면 그게 다시 주식으로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재의 소재가 많죠.
호재보다는 악재의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유상증자 공시를 하고 거의 한 달, 두 달 이내에 이 유상증자된 것들이 상장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100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0주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다. 그러면 200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주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소멸돼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판결 같은 거 있죠. 법원 판결.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도 있을 수 있고요. 각 회사의 그룹의 대표나 혹은 뭐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이 판결이 나오거나 혹은 뭐 유명 정치인 요거의 판결도 주가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그 사례들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름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파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세코 모르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최근에 작년 여름부터 조금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이라 그래서 에어컨을 창문에 설치해서 간편하게 설치해서 시원한 바람을 얻을 수 있게끔 이게 매출이 홈쇼핑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름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어요. 예, 보시면 여기 4월 달이에요. 이게 4월 달. 네, 4월 달에 뭐 움직임이 크게 없었죠. 그런데 물론 올 여름 뭐 7월, 8월 굉장히 더울 것이다라고 뉴스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160%라는 놀라우게 한 2개월, 3개월 동안 160%나 상승하는 굉장히 저력을 보여줬었고요. 이런 식으로 한 6월 달까지 여름 직전까지 만약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 여름이 시작되는 7일, 8월 달 되면은 오히려 다시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봄, 가을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주린이 분들도 쉽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봄이나 가을에 온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여름이나 겨울에 미리 하셔야 아직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하셔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기다리다 보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크린앤사이 같은 경우 작년 여름 6월, 7월이거든요. 6월, 7월, 8월이에요. 여기까지가 8월인데 8월에는 굉장히 잠잠한 흐름을 보였죠. 하지만 9월부터는 점진적으로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가 많이 이슈가 없었지만 충분히 미세먼지가 주기적으로 발생됐었고 뉴스에 매일 오늘 뭐 초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을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요. 거의 뭐 10월 달에는 절정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린앤사이언스 그 미세먼지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65% 동안 거의 한 2, 3개월 동안 65%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박람회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JP 모건에서 매년 1월 달에 하는 헬스케어 박람회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1983년부터 JP 모건이라는 회사에서 주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는 동안에 굉장히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요. 전 세계 글로벌 그다음에 굉장히 빅 파마들, 돈 많은 회사들이 오히려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거를 돈을 주고 사서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영세하고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3년 연속, 5년 연속 적자이지만 그 기술 하나만 믿고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보여주고 이 판매처를 이 기술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그러한 장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런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하반기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것이고 거기서 많은 예약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려 150% 상승을 보였었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상승을 했었죠.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하반기에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크게 없다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 1월 달이죠. 올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런 박람회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자기의 실험 결과를 공개하는 거는 당연히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게 아니겠죠. 몇 개월 전부터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박람회에서 오케이 너네가 발표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어느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어느 기업이 시기적으로 혹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미리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캠 생명과학 마찬가지로 60% 넘게 한 3, 4개월, 5개월 길어야 5개월 동안 60% 넘게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앞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항체 면역 그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이게 횡보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지만 거의 뭐 12월 한 달 동안에 무려 90%나 넘게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뒤늦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바이오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80% 넘게 90% 가까이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미리 알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내가 찾아내고 알고 있다면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뭐 대법원 판결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판결 일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재판한다, 언제 판결 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가장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네, 그래서 도지사직을 뭐 뺏기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7월 16일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될 수 있으면 지금 뭐 상황을 봤을 때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에서 인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한 4개월 동안에 이재명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에이텍이 3배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미리 알고 있더라면 굉장히 매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반대로 판결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도지사를 뭐 박탈당했다, 자기가 박탈당했다 이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뭐 도박을 하듯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모아가면서 일정에 맞게끔 매매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이런 건 좀 악재예요. 삼성제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2년 전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주가가 유상증자 소식에 바로 한 15%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한가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유상증자를 공시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장 끝나고 공시가 됐고 다음 날에 크게 하락을 출발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을 감안하고 예상을 하고 오히려 빠르게 손절하는 방법도 가장 내 자산을 지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주가 또한 크게 하락하면서 여기서 또 주가가 10,000원이었다면 여기서 권리락을 받으면서 5,000원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50%로 벌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추가적으로 항상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유상증자가 될 때까지 상장이 될 때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했던 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4개월 동안 엄청난 하락세에 크게 마음고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악재를 만났다 싶으면 미리 일정을 알고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요점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AD칩스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로 인해서 무려 40% 넘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을까? 예, 다음 주에 눈여겨볼 일정 뭐가 있을까? 그 다음 주에 WTO 요거 제소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분쟁위원회가 돼서 일본하고 우리가 대적하지 않을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관련주 당연히 벌써부터 움직였죠. 거의 한 달 사이에 관련주들 벌써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 눈여겨볼 일정이면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2, 3주 전에 들어가야 되죠. 이런 일정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 8월 달 지금 7월 마지막 주지만 8월 달 보시면 8월 달 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주들 벌써 이렇게 크게 지금 현재 이게 80% 넘게 상승한 거거든요. 한 달 사이에 무려 80%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달 초에 일정이 있는데 이미 주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매를 하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달 중순에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죠. 민주당 전당대회 정치인 관련주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직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젠가 충분히 1주, 2주 이내에 반응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미리 한다면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톡 메신저 여기 진수성주 혹은 주식 맛집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혹은 뭐 종목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톡 메신저에서 제가 요 일정에 맞춰서 종목을 추천드리면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